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우아해입니다.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조성우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 제목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책의 저자 소아정신과 방건호 교수님을 모시고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건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1년 차 정신과 의사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책 제목이요.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책인데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작지만 꼭 필요한 변화들을 이뤄가는 게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게 취지고요. 그동안 이제 40년 동안 많은 분들도 만나고 바뀔 수가 있는 것인가 스스로도 계속 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책을 쓰면서 바뀔 수 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좀 얻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이제 가장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답을 주셨지만 정말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나요? 저희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안 변해.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 원장님도 좀 변한 게 혹시 없을까요? 결혼하고 변한 거 없어요? 저 많이 변했습니다. 예,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변했을 거고 또 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하버드 그랜트 연구라고 있거든요. 행복의 비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도 돼 있거든요. 이제 그 연구가 이제 지금 올해로 아마 86년 차 됐을 겁니다. 100여 년 가까이 같은 인물들을 쭉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개인이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는가를 증명한 자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이제 그런 변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거기에서 혹시 인상 깊게 혹시 기억 남는 사례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특히 정신과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연구 대상자들 중에 75세 이후에 뭔가 그 전과 다른 좀 더 발전적이고 성숙한 그런 방어 기제를 습득하고 또 터득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자료가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하죠.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75세가 됐는데 성숙한 기제들을 터득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발전이죠. 이 변한다라는 말을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는 쉬프트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쉬프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쉬프트라는 용어는 사실은 프로야구나 이런 미식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수비팀이 이제 공격이 바뀔 때 공격팀의 어떤 패턴들을 미리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수비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한 변화보다는 이런 그 명확한 변화를 일으키고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쉬프트라고 지금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변화라는 게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좋은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어떤 변화가 좀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이 사실은 이제 어떤 정신병리라는 걸 다뤄왔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불안이나 우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심한 병리도 있을 것이고 매일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부정적인 쪽으로 같이 이렇게 생각이 가고 있었는데 방향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게 이제 어떤 쉬프트의 방법 중에 이제 관점의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을 좀 보기 시작하는 거죠. 관점을 바꾸면 사실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좀 필요할까요? 몇 가지 좋은 도구들을 좀 찾아내는 거죠. 유머라는 거, 공감에 대한 개념,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인지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고, 그다음에 이제 긍정심리라는 게 이제 최근에 많이 보급이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진료할 때 신경을 많이 썼던 분야 말고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전환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향상되는 어떤 예? 이런 게 혹시 좀 있을까요? 메타인지가 어떤 거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 내가 어떤 것을 잘 알고 있고 혹은 어떤 것을 모르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능력 정도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가서 혼자 이제 1시간 동안 영어 단어를 한 100개 외우죠.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근데 자기가 분명히 1시간 동안 다 외웠거든요. 근데 시험 보니까 한 60% 정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뭐 기억력에 문제가 있나? IQ가 안 좋은가? 등등등. 내가 100개의 단어를 암기한 거는 틀림없이 맞는 인지죠. 나의 인지가 돼 있죠. 근데 시험에서는 그러면 내가 100개를 다 못 맞추느냐? 이 환경이 달라지면서 결국 나의 인지도 달라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 인지가 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는 미리 알지 못한 거죠. 메타인지라는 거는 그런 상황의 변화가 나한테 어떤 내 인지에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까지도 고려한다는 거죠. 그 메타인지라는 게 크게 두 가지 기능인데 하나는 메타인지적 지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인지적 조절이 사실은 이 메타인지의 가장 그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시험 장소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그때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까지. 그래서 메타인지는 지식과 조절의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면담을 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그 내담자 혹은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당사자가 그걸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이 알게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혹시 그런 것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좋은 예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좀 책을 쓰면서 찾아봤는데 흔히 이제 정신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이솝우화 중에 예를 드는 게 여우와 신포도 얘기가 있잖아요. 여우가 높은 데에 있는 포도를 따먹으려고 깡충깡충 뛰지만 키가 안 닿아서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이 앞에 저거 씌워서 먹지도 못해 하면서 자기를 좀 달래고 돌아가죠. 그게 이제 합리화라는 그런 그 방어 기제인데 그런데 이제 메타인지라는 거는 여우가 왜 실패했는지를 좀 더 생각하는 거죠. 키가 안 닿잖아요. 안 닿으면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지 않고 에이 안 돼. 쉬어서 못 먹어 그러고 포기했죠. 메타인지라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서 넘어갈 수 있는 선을 찾아내는 거죠. 이 메타인지를 우리나라에 소개하신 분 중에 이제 그 니사 손 교수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아마 메타인지를 교육학적으로 많이 처음 접목시키신 분인데 그분 책에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여우와 신포도를 생각했는데 그분은 이제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쓰셨는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가 쉬운데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이 안 되죠, 사실은. 시합이 이루어졌고 결국 토끼가 졌죠. 토끼의 메타인지에서 문제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중간에 낮잠을 자버렸죠. 낮잠이 자기한테 그 패배를 갖고 올 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게 이제 토끼의 메타인지의 한계고 거북이는 자기가 느리다는 걸 알죠. 그래서 아까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거북이는 죽어라 하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거북이의 메타인지죠. 우리가 아마 학습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지 간에 이 메타인지라는 거는 결국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메타인지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 보다는 메타인지가 없는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